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국민의힘이 이화영을 위증죄로 고발했다는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이화영을 위증죄로 고발을 했는데요. 이화영은 국회에 나와서 위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위증한 것 때문에 이제 고발을 한 것이 아니라 저번에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위증을 했죠. 당시에 전현희가 이화영이를 추켜 세우기도 하고 하여튼 간에 마치 영웅이나 된 듯이 국회에서 이리왈 저리왈 떠들었는데 그중에서 했던 말이 회유를 하기 위해서 연어 파티를 했다.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원래 말이죠. 이화영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고 이것이 이재명을 위한 돈이고 이재명한테 보고가 됐다. 그렇게 확실하게 이재명에게 보고 지시 등 800만 달러, 김성태의 돈 모든 것들을 검찰에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이죠. 태도를 바꾸어서 법원에 나와가지고서 무슨 회유를 받았네, 압박을 받았네 그러면서 태도를 바꾼 것인데요. 법원에 나와서 그렇게 바꾼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화영의 마누라, 그 다음에 이화영의 변호인들, 그 다음에 민주당 의원들 이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화영에 대해서 국회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로 국힘에서 고발을 했는데요. 자, 이 소식 더 자세히 전해드리기 앞서서 강신업 TV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께서는 지금 바로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왕이라는 자가 말이죠. 굉장히 이거 아주 사악한 자예요. 그러니까 사악하다는 말, 위키다다는 말인데요. 사람이 자기 방어를 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죄를 졌을 때 아니다라고 부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자기 범죄 거부 내지는 어떤 증언 거부 이런 것들에 어떤 특권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어떤 위증을 하면 그거는 위증죄가 되지만 자기 범죄에 대해서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 건 위증죄가 안 됩니다. 또 자기 범죄에 대해서는 진술 거부권, 묵비권이라는 것도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누구라도 자기 범죄를 자기가 처벌받는데 이실직고 하라.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님 재판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지만 말이죠. 지금 이화영의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자기가 이재명 그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서 그 국회에 나와가지고 여기 나와서 위증을 했다는 것은 자기 범죄와 관련된 위증을 했다기보다는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서 아주 의도되고 계획된 그런 어떤 위증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것이 처음에 어떤 진술과 자꾸 바뀌어가면서 어떤 의도된 또는 오염된 그런 어떤 위증이기 때문에 아주 나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화영이 지금 위증죄로 고발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화영이 위증죄로 고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위증을 교사한 놈이 있겠죠. 바로 여기가 이제 키포인트인 겁니다. 자, 원래 이화영이가 지금 얘기한 것이 뭐냐면은 계속해서 검찰이 자신을 해유하기 위해서 또 김성태를 해유하기 위해서 연어 파티를 해주고 짜장면을 사주고 탕수육을 사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성태하고 이화영 자기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공간에서 대지를 시킨다는 그런 핑계를 대가지고서 회유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 이화영의 변호인들, 설주한 변호사라든지 내지는 그때 이화영을 호송했던 교도관들, 그 다음에 직원들 전부 다 조사를 했어요. 하도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조사를 받았던 공간은 유리로 완벽하게 투명하게 된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전부 다 밖에서 예를 들어서 연어 파티를 한다든지 그러면 다 안다는 겁니다.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호사들도 지금 이화영이한테 연어 파티를 했네, 회유를 했네 이거에 대해서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교도관들도 그런 거 못 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송 기록이라든지 이걸 전부 다 보면은 하여튼 간에 이화영이가 무슨 회유를 받았네, 협박을 받았네, 무슨 연어 파티를 했네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다 드러납니다. 정리하자면 그 교도관이 범인을 갖다가 이 피고인을 갖다 호송할 때 이 호송 기록이 다 남아있거든요. 이런 거라든지 또 검찰에서 조사를 하면 언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조사를 했다는 걸 다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거라든지 그 당시에 이화영의 변호인들이 같이 동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어떤 얘기라든지 내지는 또 검찰청 수사를 했던 직원이나 내지는 검사의 얘기라든지 하여튼 이 전체적으로 봐도 연어 파티를 했네, 회유를 했네, 압박을 했네, 무슨 짜장면을 사줬네, 탕수육을 사줬네, 김성태를 갖다 구워 삶았네,
김성태하고 또 이왕이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방에서 무슨 뭐 파티를 하듯이 또 해요를 받고 압박을 받았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국회에 와가지고 말이죠. 아주 뻔뻔스럽게도 그 사실상 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볼 수 있어요. 1심에서 9년 6개월 받은 놈을 갖다가 국회에서 마치 영웅 취급하면서 불러다가 증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법사위에서 말이죠. 계속해서 이화영이한테 이제 이재명한테 유리한 그런 얘기를 하도록 유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이가 죽을 줄 모르고 덥석덥석 말이죠. 거기서 거짓말을 늘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국힘이 가만히 있으면 그거 바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힘에서 이화영이를 갖다가 이제 위증죄로 고발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화영이가 위증죄로 이제 고발됐으니까 검찰이 수사를 받게 될 거 아닙니까? 검찰이 수사를 받게 되면 그 과정에서 누가 위증을 하도록 영향을 미쳤는지, 즉 위증교사라고 하는 것이 다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가 위증교사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그것이 11월 25일 날 선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검찰에서 징역 3년이 구형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재명이 피고인 진술서를 낸다든지 지금 바들바들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증교사가 다시 또 한 건이 걸리게 되는 거지. 이번에는 이화영에 대한 위증교사가 되는 겁니다. 저번에는 김진성에 대한 위증교사가 됐지만 이번에는 이화영에 대한 위증교사가 되는데, 물론 이재명이가 또 뭐 직접 위증을 교사하지는 않았겠지만 사실은 통해서 위증을 교사했을 것으로 보이고, 설사 이재명이가 아니라 하더라도 누군가는 꼬리를 잡힐 것이고, 이것이 이재명과 공모가 됐다는 것이 밝혀지면 이재명은 다시 또 위증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이화영이는 말이죠. 이 변호사들이 말이죠. 이화영이 본인은 변호를 안 하고 저번에 그 문주영 부장판사 심리로 수원 고등법원에서 지금 이화영의 재판이 열리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석 이제 신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화영이 재판에서 이화영이 변호할 생각을 안 하고 이화영 변호인들이 전부 다 이재명 변호인을 하고 나섰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정말 빡쳤다는 건데, 그런 사건이 지금 김용에서도 재판에서도 이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용희 재판에서도 말이죠. 이 김용희 변호인들과 이재명이가 텔레그램 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말이죠. 이재명이가 어떤 지시를 한다든지 어떤 이재명에 더 보고를 한다든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용 변호인들도 사실상 김용 변호인이 아니라 이재명 변호인이고 지금 이렇게 사건이 흘러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화영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가 살 길이 이재명한테 오히려 충성하는 길이다. 이재명한테 오히려 유리한 그런 증언을 한다면 혹시라도 나중에 이재명이 대통령이라도 된다면, 아니면 이재명이 살아나게 된다면 나도 살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화영 입장에서는 자포자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9년 6개월을 받았는데 신진호 부장판사, 이것이 문주영 부장판사한테 올라가 가지고서 사실상 결심이 됐어요. 그러면 1심이 그대로 끝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이화영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화영이 지금 또 받고 있는 재판이 있죠. 신진호 부장판사 여기서 제3자 뇌물죄로 이재명과 더불어서 공범으로 또 재판을 받아야 돼. 여기서 또 그러니까 형이 추가된다는 얘기죠. 그거 말고도 이화영에 관련된 것이 뭡니까? 아직 본격적으로 지금 수사는 안 되고 있지만 이해찬과 관련돼서도 지금 이화영이가 걸려들었잖아요. 이해찬이가 바로 쌍방울 돈, 김성태 돈을 갖다가 계속해서 2년 동안 한 달에 3천만 원씩 한 7억 원이 넘는 돈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화영이가 여기서 이해찬과 사실상의 공범이고 심부름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수사가 되면 이화영의 형은 또 추가되죠. 그래서 이화영이는 어떻게 보면은 사면 초과 상태에서 살기 위해서 이재명을 위한 거짓부링이를 얘기하고 있지만 국회까지 나와가지고서 국회를 농락하고 말이죠. 저 민주당 의원들과 사실상 짬짬이를 한 상태에서 거짓말을 계속하다가 국힘에 의해서 오늘 이제 위증죄로 고발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위증죄로 이제 수사를 받게 될 것이고 위증죄가 거의 뭐 확실하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위증 교사를 한 놈도 역시 또 이제 조사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수사를 받게 되고 또 이제 재판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될 겁니다. 이화영이 위증죄로 고발됐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강신업 TV입니다.